자, 오늘은 만점왕 6-1의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요. 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을 학습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가지 그래프인데요. 주제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떤 그래프를 배우느냐고요? 그림 그래프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그래프들을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 웹툰의 주제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권역별 쌀 생산량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예요. 다들 조사해왔죠? 네!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은 쌀 생산량이 몇 톤이죠? 44만 톤이에요. 큰 쌀가마니를 10만 톤, 작은 쌀가마니를 10,000톤으로 정할게요. 그럼 지도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큰 숫자가 간단히 표현되네. 신기하다. 이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여기 권역별로 나눴다고 했었죠. 권역별로. 이 권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특정하게 나눈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권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가둘 권자예요. 가둘 권자. 어디다 가둔다는 거죠. 역은 이제 지역할 때 역자입니다. 그래서 가둔 지역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 뭐 이런 식의 특정하게 나눈 지역을 우리는 권역이라고 해요.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은 94만 톤의 쌀을 생산해요. 모두 잘 조사해왔네요. 또 권역이라고 했죠.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은, 그러니까 충청 지역은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권역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이 그림 그래프에서 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권역은 어디일까요? 권역.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나도 세고 있는데 헷갈려. 아유, 이런 우리 수학이와 만점이가 일일이 그 개수를 세어서 비교를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그림만 보고도 많고 적음이라는 것을 쉽게 가려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래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억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자료를 조사하여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프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있죠. 조사를 한 것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표로 정리를 했을 때에는 그 항목별 수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표를 보면은요, 합계도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하였는지 그 전체 수도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학년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럼 2학년에서는요, 표로 나타낸 것을 이용하여서 동그라미나 세모나 X표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서 그 조사한 수량만큼을 직접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래프를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우리 6학년 때도 배우게 되는 그림 그래프를 3학년에서도 한번 배웠단 말이죠. 그럼 이 3학년 그림 그래프, 그림의 가지수를 선택하여서 알맞게 수량을 부여하고 우리 조사한 것만큼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 학습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4학년에 올라오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더 만났습니다. 하나는 4학년 1학기에서 만났던 막대 그래프이고
또 하나는 2학기 내용 중에 꺾은 선 그래프라는 것을 막대기로 영어로 bar graph죠. BAR, 자, bar graph.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여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4학년 교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그렇죠. 있어요. 매 수학 교과 과정마다 꼭 기억해주고요. 그럼 끝부분 단원이 대부분 다 그래프였었죠. 그죠? 2, 3, 4학년 내내 있었어요. 그래프가. 그럼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쌤이 하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프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프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6학년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학습하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학습할 그 첫 번째 그래프, 그림 그래프예요. 그런데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우리가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이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긴 보니까 어림한 값, 어림값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요. 왜 자료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림하여서 값을 표현하는 걸까요? 여기 지금 조사한 돼지 수를 보세요. 자, 모두 세 자릿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100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림의 가짓수를 세 가지를 정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459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4개, 중간 그림 5개, 제일 작은 그림 9개. 그럼 그림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림 그래프가 복잡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어림을 한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조사한 자료의 값을 어림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올림도 있고 버림도 있고 반올림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거 반올림하여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러면 460이 되고요. 385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현했을 때 390이 되고 296은 300이 될 거고 334는 33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백, 몇십이라는 값수로 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반올림이라는 것 자체가 4까지는 버리고요. 5 이상일 때, 그죠? 10을 올려서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4까지는 버리고 5 이상부터 이제 올리는 게 반올림이니까 반을 올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334의 경우는 4니까 버린 거예요. 330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다 5 이상을 10씩 올린 겁니다. 5, 여기 끝에 9, 여기 6이죠. 그림의 가짓수를 두 가지로 표현해서 큰 그림은 100마리, 작은 그림은 10마리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림의 수를 줄여서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가마을과 같은 경우는 큰 그림 넷, 작은 그림 6만큼을 그려서 표현하고 또 나 마을은 큰 그림 셋, 460 작은 그림 표현했고 390, 큰 그림 셋, 300, 나 마을은 큰 그림 셋, 작은 그림 300에 330이죠. 표현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그림 그래프에서 큰 그림의 수가 많을수록 그 마을의 돼지 수도 많더라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 수들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아도요. 그림 그래프를 딱 보면은요. 이 그림의 크기와 큰 그림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비교해서 어디가 가장 많다 적다라는 것을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 그래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한 문제 하나 볼게요. 우리나라의 권역별 고인돌, 분포도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렇다면 권역별 고인돌, 분포도 이때요. 고인돌 수가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인가요? 권역이란 것은 이제 가두어 나눴다는 뜻으로서 그냥 이렇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라고 물어보죠. 그렇다면 여기 큰 그림, 중간 그림, 제일 작은 그림 각각이 1만 기, 1,000기, 100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큰 게 이제 1만 개라고 생각합니다. 1만 기라는 게 1만 개. 그럼요. 이 권역별 그 개수를 다 읽어서 수를 비교하는 걸까요? 그림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큰 그림의 수가 가장 많은 권역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딱 봐도 알겠죠? 큰 그림이 없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이 있는 곳을 찾으면 돼요.
없는 곳을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큰 그림 2개짜리가 보이는구나. 따라서 이런 경우에 여기가 2만기죠, 보행도의 2만기. 수가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니 광주, 전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6학년 학생들이 그림 그래프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 그림 그래프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요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이것도 역시 그림 그래프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과수원별 사과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그림 그래프예요. 예, 한눈에 봐도 어디가 제일 큰 덩어리인지 여기 1000kg짜리 덩어리를 보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관련하여서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만나볼게요. 바로 띠 그래프예요. 그런데 띠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맞아요. 띠 모양으로 생겨서 띠 그래프예요. 자, 이 띠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이제 그 밴드 그래프, BAND, 밴드 알죠? 밴드. 예, 붙이는 헤어밴드 같은 밴드 그래프라고 보통 불러 영어로는요. 있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밴드 그래프, 띠 그래프. 합니다. 띠 그래프는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라서 띠 그래프. 그런데 이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준 그래프랍니다. 바로 이게요. 띠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전체는 100%고요. 여기에다가 각 부분의 비율을 이처럼 띠 모양에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띠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 줘야 하는 걸까요? 그 방법을 익혀둬야 해요. 자료를 보고 먼저 각 항목의 백분율 이것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 교재를 보자면 112페이지인데요. (112페이지) 여기 하단 부분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어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띠를 나눠주고요. 나눈 부분에다가 각 항목의 내용과 그리고 백분율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띠 그래프의 제목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제목은요, 꼭 마지막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쓰고 시작해 주어도 좋아요. 우리는 그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둬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띠 그래프를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각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축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0분의 7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20분의 7 곱하기 100은 20으로 나눠주고 7과 5의 곱이니까 35%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0분의 6 곱하기 100, 그러면 이럴 때는 30%가 되겠네요. 20분의 4 곱하기 100, 그러면 20%가 될 것이고 20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몽땅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해서 100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확인을 해두고 난 다음에 이 백분율의 크기만큼 띠를 나눠주고요. 이 띠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 작은 눈금 한 칸이 5%가 되는군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백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favorite soccer 하는 친구들이 7명이니까 20분의 7 한 다음에 100을 곱해버리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0분의 700이잖아요. 사실 이건 곱하기 전에 여기서 미리 약분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약분하고 출발해도 돼요. 그러면 2분의 70이잖아요. 2분의 70. 2분의 70이니까 나눠주면은 35가 되잖아요. 예, 3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분에 총 20명 중에 야구도 전체 20명 중에 6명 좋아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얘에서 미리 약분해버리고 그러면 100 할 때 공 하나 지우고 공 하나 지우고 그러면 2분의 60이죠. 2분의 60. 10이 위로 올라가서 6 곱하기 10이니까 2분의 60 나눠주면은 30은 나눠지죠. 2가 30분 들어가죠. 그래서 30%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렇게 구한 백분율들을 모두 더한 게 100%가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항목의 명칭과 백분율의 크기를 쓸 거예요. 축구 35%, 그리고 야구 30%, 이어서 농구 20%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15%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목까지 표현하여서 띠 그래프를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운 거 한번 다져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정훈의 반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악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군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요, 여기 각각의 악기별로 학생 수가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바로 비교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건 8명인 피아노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바로 피아노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학생의 일부가 비어 있다.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백분율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 수의 합부터 생각해 봐요. 더하니까 13, 7까지 더해서 합계가 20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백분율의 크기 첼로 20분의 5에다가 100을 곱해 주었더니 25%가 되죠. 그 다음에 기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20분의 3 곱하기 100이라서 15%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고요. 이제 비율 계산하는 건 좀 전에도 해봤죠. 20명이고 여기 지금 5명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5명이니까 100을 곱하면 이거 미리 약분이어도 되죠. 여기서 약분하면은 5가 4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4분의 1로 여기 4가 되고 1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로 곱하면 4분의 100이죠. 4분의 100. 그러면 4, 25, 100 이거죠? 4, 25, 100. 결국은 요거는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4 나눠주면 25번 들어가죠. 그래서 25죠. 이렇게. 25%. 이것도 마찬가지 기타인데 역시 총 20명 중에 3명이라는 뜻이고 곱하기 100을 또 해야 되겠죠. 이건 바로 여기서 약분됩니다. 여기서 이 5번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이건 1 되고요. 그럼 5, 3, 1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을 몽땅 더했을 때 100%이고 백분율의 크기를 비교해 주었을 때 40%인 비율이 가장 높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답이 피아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학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를 학생 수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여기 퍼센티지로도 볼 수 있다는, 퍼센티지가 40%인 것이 답이니까 백분율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프로 원그래프를 알아볼까요? 그런데 이 D그래프나 원그래프는 똑같아요. 생긴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거는 원 모양에 나타냈기 때문에 원그래프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딱 보세요. 이거 무슨 모양인가요? 원 모양이죠. 이렇게 원 모양으로 생겨서 원그래프 그러면 연결이 잘 될 거예요. 이 원그래프는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적으로 원그래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영어로 하면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파이. 파이 아주 파이 모양을 닮았다 파이 차트라고 해요. 바 그래프, 그 다음에 D 그래프는 밴드 그래프였고요. 이거는 파이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눈금 한 칸은 5%만큼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럼 놀이공원은 40%, 과학관 35%, 유적지 15%, 해양관 10%. 어디에 가고 싶은 학생이 제일 많을까요? 여기 보니까 놀이공원의 40%, 그 비율이 가장 높구나.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 놀이공원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두세요. 원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곳에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의 크기를 썼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좁아서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여서 원 바깥쪽에다가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의 크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원그래프를 직접 그려 완성해 볼 수 있겠네요. 원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은 띠그래프와 똑같습니다. 빈칸 채우기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주고요.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런데 100%가 안 됐다. 그러면 어느 항목에선가 실수가 있었으니 다시 백분율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원을 나눠주는 거죠.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고요. 그 제목을 붙여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 이 제목은 꼭 마지막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그 순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그래프에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그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원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오.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해보려고 해요. 놀이공원 20분의 8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분율 경우에 먼저 계산해보면 20분의 8 약분하고요. 40%입니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2, 5, 10이니까 2가 20이 5번 들어가면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찍 지우고 1, 여긴 5가 되죠. 바로 40%고요. 그런데 또 이 백분율의 크기를 구할 때요. 자, 과학관을 보세요. 20분의 7에다가 100을 곱하지 않아도요. 20분의 7을 100분의 35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35%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백분율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100을 곱하거나 아니면 이 분모를 100으로 만들거나 5배죠, 5배. 5배가 늘어나면 100이 되죠. 그럼 얘는 5배 똑같이 곱해주면 7, 5, 35, 35가 되죠. 이 경우는 그냥 100명 중에 35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35%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백분율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20분의 3 곱하기 100이라면 15%가 되고 20분의 20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찍찍해서 이게 5번 들어가죠. 5가 되죠. 3, 5, 15. 1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분의 2는 여기서 그냥 바로 약분할 수 있죠. 10분의 1이 되죠. 10분의 1. 10분의 1이 됩니다. 2가 20에 10번 들어가잖아요. 10분의 1 곱하기 또 100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10분의 100이잖아요. 그러면 10이 100에 10번 들어가죠. 10%네, 그러면. 곱하기 100이니까 10%가 되고 이들을 몽땅 더했더니 그 합계가 100%가 되더라. 이 10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백분율을 잘 계산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나눠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의 크기를 써서 원그래프를 완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핵심의 개념은 확인이 되었으니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네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자. 띠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프는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보면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이 근데 그래프를 또 많이 나타내죠. 학원 학생의 증감수 이번 달에 뭐 수강료액 증감, 뭐 외출액의 증감 뭐 이거 다 그래프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놀러 가는 곳에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time place, 가장 재밌어하는 장소 등등 다 이게 백분율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분율 그러니까 그래프죠. 백분율을 사용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제는 같은데요. 띠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16년, 18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식품비는 늘어났어요. 그죠? 주거 광열비는 줄어들었어요. 지금부터 이런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품비는 더 증가했고 주거비, 광열비라는 건 이제 우리 난방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교육비가 줄어들었고 기타 그 비율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학원을 덜 보내고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이런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해석 능력이. 바로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이 무엇이 가능한지 여러분도 직접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해서 기억해 볼게요. 표는요,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있고 수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상대적으로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페이지인데 지금 상대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그래프는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 막대 그래프는 게 울퉁불퉁 막대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니까 이렇게 높고 낮은 마치 산의 모양처럼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 각각의 크기를 서로 또 비교할 때도 편리하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요,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 또는 변하는 양, 이것을 나타내는데 편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흐름이다. 흐름. 이게 꺾은 선 그래프는 뭔지 알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흐름을 쭉 볼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구나, 상승하고 있는 중이구나. 흐름을 보는데 좋다는 거죠. 겠지요? 그리고 그림 그래프는요, 무엇의 크기와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럼 이럴 때 그림의 크기와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고, 뭐 돼지가 1만 마리를 큰 덩어리로 스티커를 붙이면 칭찬 스티커랑 똑같은 게 그림 그래프예요. 칭찬 스티커랑 똑같은 게 한눈에 몇 개 붙어 있는지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자료에 따라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할 수 있어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나타내면 돼지 그 스티커를 붙이면 좀 재미있잖아요. 토끼는 토끼 갖다 붙이고요. 원 그래프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네요. 또 작은 비율까지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답니다. 띠 그래프 자, 원 그래프인데요. 비교적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보시는 거지. 기타 5%까지도 자세히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도 여기 기타 조그만 거 보이죠? 작은 것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예,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치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띠 그래프인데요. 띠 그래프. 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 이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요. 각 항목 이렇게 띠에다가 영어로 이제 우리가 밴드죠. 띠에다 이렇게 차지하는 칸을 그려서 나타내는 띠 그래프도 역시 전체적인 것의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띠 그래프를 사용해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데 편리하답니다. 각각의 특징 여러 개의 띠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 비율의 변화 30, 38, 40, 43, 48 이렇게 변화도 한 번에 한눈에 흐름을 또 익힐 수 있는 좋죠. 여기 34, 34, 47, 49, 59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개의 띠 그래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죠. 이 경우도. 한 문제예요. 네, 관련 문제 한번 기타에 봅시다. 속하는 학생이 18명이라면 게임인 학생은 몇 명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기타에 속한다 10%. 여기가 기타죠. 10%가 10%라고 했어요. 18명이라면 게임은 30%니까 10%의 3배잖아요. 따라서 18명의 3배, 54명이구나. 바로 띠 그래프를 해석해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해 볼 수 있어요. 10%일 때가 몇 명? 18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20%는 2배 늘어난 거죠? 그럼 18명 곱하기 2니까 36명이죠. 근데 30%가 되면 몇 명이에요? 10%의 3배니까 18명 곱하기 3배 38, 54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운동은 몇 명? 운동은 10%가 18명이니까 20%는 36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직접 웹툰의 마지막 장면을 완성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나타내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또 목적에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그 사용을 살펴줍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잘 구분해 두세요. 웹툰을 완성한 우리 친구들 인터넷 검색창에 EBS 초등이라고 치고 들어와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